반갑습니다. 뭐 뜨거운 박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중간에 나가시더니 다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께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이제 현장에 좀 일찍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앞에 강사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중에 이거는 여러분이 좀 궁금하겠다 하는 것들을 그 안에 좀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제가 약간 변형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2000년에 우리가 인터넷을 우리가 제대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광풍이 올해부터 시작된 게 아이커머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자료를 제가 좀 아까 안 적어서 좀 추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6년에 우리나라에 온 게 얘죠. 그죠? 알파고가 왔어요. 알파고가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놀란 거죠. IT 강국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인공지능이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학문적으로 쭉 존재하다가 실질적으로 1967년에 대형 컴퓨터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시작됐거든요, 연구가. 그러니까 67년부터 거의 30년을 그냥 연구만 계속되다가 2011년에서야 처음 산업계에서 쓰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제조업에 쓰입니다. 지휘사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 만든 지휘사가 프레딕스라는 인공지능을 처음 성공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센서를 붙여서 가상 공간에서 하나하나의 낱개의 제품을 관리하는 형태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디지털 트윈이 요즘 뭐 디지털 트윈이 엄청나게 인기죠. 엄청난 미래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2012년에 구글이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고양이 인식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능성이 보이니까 2013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전부 AI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우리 그 알파고, 딥마인드 회사를 사잖아요. 그죠? 얼마에 삽니까? 처음에는 이 회사를 페이스북이 사려고 사가지고 뭐 내내 경영 조건 따지고 있는데 구글이 갑자기 4,500억을 현금을 놓고 딱 놓으면서 경영이고 뭐고 니네가 다 알아서 해. 대신 쓰는 것만 우리랑 같이 쓰자. 이렇게 하면서 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페이스북하고 대화하다가 말고 구글로 넘어간 거지. 그냥 네 맘대로 하라니까. 요즘은 그렇게 사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2014년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애플사에서 분사한 5명의 회사를 사요. 얼마에 사냐면 2,800억에 삽니다. 5명을. 그래서 지금 빅스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이 부랴부랴. 요즘 현대자동차가 25개 자율자동차 만드는 회사 중에 서열 25위. 찬란한 서열을 갖고 있죠. 이거 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사는 수준을 살라고 그러면 지금 2조를 줘도 못 사. 5명이고 뭐건 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늦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지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작은 저희 미래학자들이 이미 2014년부터는 이쪽으로 기업들이 흐름이 나간다 하는 것을 이미 2013년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막은 2014년이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늦었잖아요. 이때는 이미 인공지능의 수준이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16년이 가을이 되니까 순실과 진실 사이, 진실과 순실 사이 이거의 논쟁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대선이 있었고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8월 6일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깨어나기는 2016년에 깨어났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는 작년 8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만 2년 8개월을 우리가 성장판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동안 다른 나라들은 변했다는 거죠. 인공지능 수준이 급격하게 우리가 떨어져서 15개 국가를 평가했는데 15위를 했어요. 중국이 2위를 했습니다. 중국이 2015년부터 우리가 깨어났는데 행동은 중국이 먼저 했어. 그래가지고 중국은 현재 89%의 AI 인재가 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끌어들입니다. 뭐 조금 유명하면 연봉 20억,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연봉 120억 이렇게 주면서 데려가요. 캐나다의 유명한 융이라는 학자가 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AI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알리바바 갔잖아요. 120억 받고. 120억 주시면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밤새고 일하겠지.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은 알리바바가 갖고 있어요. E.T. 대뇌. E.T. 아시죠? 영화의 E.T. 거기에 대뇌라는 인공지능은 알리바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커요. 그래서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2위 국가로 올라가요. 아시아에서 제일 인공지능을 중국보다 더 잘 쓰는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요? AI 제1위 국가. 세계 2위 국가로 불리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1위. 어딜까요? 네? 맞추시면 책 드려. 어딜까요? 아는 국가 하나 말씀. 아시아에서.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래의 지배자가 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책 드려요, 책. 응? 자, 좀 재미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또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가 됐어요.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돼 있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업과 정부 준비도가 2016년에 25위를 했습니다. 25위. 우리보다 앞선 게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일본 다 앞섰고 우리보다 뒤진 게 중국이에요. 28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있었고 뒤에. 근데 올해 2019년에 또 발표가 됐어요. 몇 위 했을까요? 몇 위? 우리나라. 예? 25위 아닙니다. 28위 했어요. 28위. 매년 한 단계씩 떨어져. 근데 더 정말 화나는 일은 태국도 우리보다 올라갔고 뒤에 28위였던 중국이 14위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나.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실력자인가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한 계구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이미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야 4차 산업이면 그게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경영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돈 냄새가 벌써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3년 전에 미국 국방성에서 적군을 침투하는 로봇을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납품이 됐는데 MIT 교수가 소리가 커가지고 무슨 적군 침투는커녕 다 발각되겠지. 근데 이때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만든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 로봇은 인공지능이 아닌 컴퓨터 운영체계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방식을 전부 프로그램 해놔야 돼.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고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고를 다 프로그램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솔린 엔진을 움직였고 몸무게는 140kg이에요. 근데 얘가 13년 동안 진화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아까 협업 로봇 수준을 보셨지만 얘가 지금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열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 수 있는 자기 친구를 불러. 그럼 걔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이 문은 열리면 닫히는 문이에요. 어떻게 열까? 발을 하나를 쓱 넣어. 그죠? 왼발을. 막아놓고 머리 집어넣어서 뺀다고.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올해는 이거 팝니다. 실제로 팔고 있어요. 자, 얘는 애완견도 되고, 그 다음에 맹인견도 되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위험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때는 얘가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는 이벤트 쇼를 준비 중이에요. 개가 놀래잖아. 예? 개를 키워. 이해하시겠죠? 두 발로 걷는 건 더 어렵지 기술적으로 50배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인간이 안 넘어지는 로봇을 만든 때가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만들어서 그때 겨우 이렇게 안 넘어지는 로봇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거의 일반 산길을 뛰어.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이거 뭐야? 왜 뭘 만지셨길래 이게? 뭘 만졌죠? 도와주질 않아요. 자,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지나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인공지능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왜 탁구 둘이서 이렇게 치는 거 보셨죠? 사람 탁구 치는데 모든 상황을 다 프로그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보다 또 뛰어나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달라요? 바로 인공지능의 정의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면서 진화해요. 기본적인 뇌를 가지고. 배울학자를 보면 어린애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내 뇌 속에 전달받는다. X가 이제 각골문자는 완벽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익힐 수 뭐야? 날갯짓을 100번만 하면 하얀 게 까맣게 된다. 깨우칠 각은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워가지고 배운 다음에 실제로 써보니까 눈을 뜨고 걸어다니면서 피타고라스를 써보니까 자기 경험이 생겨. 그러면 책상머리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뇌 속에 있는 경험을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자기 뇌 속에 집어넣으면 깨우치는 거죠. 컴퓨터는 어디까지 해요? 익힐 수까지 하지. 익히는 것도 테스트지. 그죠? 테스트까지 하고 여기서 코딩하고 변화시키지만 스스로 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스스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점이지. 다시 말하면 인공신경망에 알고리즘 넣고 머신러닝은 인간하고 똑같아. 사람이 가르치는 건 지도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건 자율학습, 그리고 강화학습해서 진화를 해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배우는 거지. 그렇죠? 아까 패턴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패턴 인식이 뭐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 면접 계산 어떻게 공식 알려주실 분? 네? 공식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계속 패턴이라는 건 뭐야? 탁구 치는 상대방의 방식이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드라이버가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패턴이 변해. 그럼 거기에 적응해야 되잖아. 그게 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면접 계산을 딱 이렇게 변하잖아. 계속 상황이. 상황이 계속 변할 때 어떻게 면접을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AI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네모 박스를 딱 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쏴요. 점을 빵빵빵빵빵 쏩니다. 이렇게. 완전히 채워서 쏘면 면접 계산이 정확하지. 어떻게? 쏜 것 중에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개수를 딱 세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쉽잖아, 그 다음은.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이 다 되지. 금방금방.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탁구 훈련을. 두 개가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이게 술래잡기 게임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개가 뭐가 필요하면 하나의 인공지능은 쳐주는 인공지능. 얘가 못 치게. 예? 쟤는 어떤 면적에 탁구대에 이렇게 치니까 얘는 어떻게 치는 기술은 없어. 탁 치면 탁구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치니까 안 떨어져. 그러면 얘가 똑같은 걸 또 쏴줘. 또 와보고 또 와보고 또 와보고 또 와보고 또 와보고 또 와보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겠지. 맞냐 틀리냐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계산 공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알고리즘만 넣어주고 계속 쳐보고 요렇게 요럴 때 올 때 요렇게 속도에 요렇게 충격 올 때는 내가 요런 충격량으로 때리면 탁구대에 떨어지는구나. 이해하시겠죠? 그 훈련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기 위해서 몇 판 바둑을 뒀냐? 2,800만 판을 뒀어. 에? 이세돌이 평생 몇 판을 뒀냐? 10,000판을 안 뒀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엄청난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가 이룩되면 나아지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처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궁금했을 것 같아서 안 궁금했어요? 네, 궁금했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술래잡기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거 보셨어요? 삼성이 올해 만들어서 발표한 거예요. 그림 한 장만 딱 주면 얘가 알아서 말하는 사람을 만들어. 인공지능이. 이거 신문지상에 보신 적 있죠? 예. 이렇게 만든다고. 모나리자를 딱 주면 모나리자가 말을 해. 사진을 딱 주면 말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집어넣어주면 완전히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새로운 인공지능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인간이 말하는 걸 보여줘. 계속 틀어줘. 그러면 인공지능을 두 개를 훈련시켜요. 하나는 얘는 목적이 뭐냐면 사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해봐. 그 사람 사진을 가지고 똑같이. 예? 무슨 소리 알겠죠? 그 사람 사진을 주고 동영상을 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얘는 이 사진을 변형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계속.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얘는 인간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만 학습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진을 한 장을 딱 줘. 그러면 합성 AI는 변형시켜서 말하는 걸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말한다는 걸 배운 인공지능은 가짜다.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진화를 해야지. 이거를 일일이 프로그램으로 못 짠다는 거지. 그럼 얘는 돌아가서 뭐 해? 아까 그 패턴 인식처럼 막 변화를 줘가지고 또 던져봐. 가짜. 또 변화를 줘 던져. 계속 변화를 줘갖고 던지면 나중에 얘가 뭐라 그래? 이거는 사람인데? 그러면 배운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알고리즘과 트레이닝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있으면 나아진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죠? 6시 10분, 1시간 이내에 뭔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는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산업혁명은 지금 240년 됐어요. 3으로 나누면 한 번 왔다 하면 80년에서 100년 영향을 주는 거야.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20년 만에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남을 빨리 따라 배웠어요. 그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 그랬잖아요. 삼성은 이제 R&D를 해야 된다. 삼성이 R&D 안 했나? 지금까지는 전부 리카피를 했잖아요. 남들이 만든 산업 따라했고 남들이 한 것 따라했고 이렇게 우리가 해왔어요. 따라잡는 데는 우리가 이골이 났지. 남들은 240년 한 걸 우린 120년 만에 했으니까 빨리빨리라는 걸 입에 달고 다면서 패스트 팔로워가 됐다고. 근데 우리가 먼저 해본 거는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뭐예요? 이제 리카피를 하면 R&D, D가 데드카피다. 이제 삼성은 절대 리카피하면 안 되지. 리카피하는 순간 뭐예요? 2등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야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을 치면 언제 돈 벌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언제 돈 벌죠? 예? 이 비슷한 세 사람이 치면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죠? 잃을 때 3.19, 딸 때는 몇 점 따야지 돈을 따요? 4점? 6점 이상 따야지. 확률은 똑같으니까. 잃을 때 3점, 딸 때 6점이어야 돼. 그래야 고스톱은 돈을 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앞에 사람이 쌀 때 뒤에는 커지는 거지. 막 싸면. 근데 싸면 불안해해가지고 야 이거 나 큰일 났다. 이러는 사람은 기회 못 잡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판에 고스톱 판에 듬뿍듬뿍 이것저것이 판세가 변화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찬스를 내가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돈 냄새야. 이 돈 냄새를 못 맡으면 4차 산업혁명 여기 앉아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디지털라이제이션, 아니 3차 산업혁명이라고 안 불렀죠. 정보화 시대라고 불렀지. 그 다음에 자동화 시대라고 불렀지. 정보화, 자동화라고 불렀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나라 국가 검색, 연관 검색어를 딱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만 85%를 소모해요. 4차 산업혁명 용어를. 다른 나라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용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2013년에 저희 미래학자들이 정의한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인포머타이제이션, 오토메이션이라고 정의했고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기니까 그냥 앞에 디지털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1, 2차 산업혁명, 3, 4차 산업혁명이 두 개로 구분이 돼요. 크게. 1,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이고 물체적인 욕망을 해소시켜 준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동력이라는 걸 추가 동력을 갖게 됐고 2차 산업혁명 때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발명되고 대량 생산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물체적이고 물질적인 혁신이지. 3, 4차는 정신적이고 두뇌적인 혁신이에요. 그 중에 3차는 뭐예요? 지식력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이 네 가지 행위를 우리가 IT라고 불렀던 기술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인간은 활용 중심으로 바뀐 거죠. 이게 정보하고 자동화예요. 그죠? 자동차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기아를 다 움직였다가 지금은 뭐야?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컴퓨터의 제어에 의해서 해주는 게 자동화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딱 요구하면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 게 정보화야. 수집, 분석, 축적, 전달해 주는 게 정보화야. 이게 자동화하고 정보화의 개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얘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오토노미, 자율화라고 부르지. 그러면 자동화와 자율화의 차이는 뭐냐? 자동화는 인간이 판단하고 컴퓨터가 행동한다. 그죠? 자율화는 일정 특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상황 판단을 하고 그 뒤를 컴퓨터가 자동화 기기가 묶어진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 보면 오토매틱과 자율자동차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오토매틱으로 움직이는 차는 인간이 상황 판단하고 기아 변속 딱 간다 그러면 알아서 기아 변속 해주는 거고 자율자동차는 인공지능이 상황 판단하고 간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컴퓨터가 움직여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방법이지.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켜? 결정하는 걸. 아까 얘기했던 패턴 인식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오토메이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코딩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고 이게 차이점이지. 그게 바로 새로운 세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마부였다가 자동차로 바뀌고 그죠? 1차 산업혁명 때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저 때의 고객은 누구예요? 귀족들만 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귀족이 돈을 주면 그때부터 뚝딱뚝딱 두드려 만들었어. 이 두드려 만든 회사가 미국에 1600개가 있었어요. 1600개. 이때. 지금 몇 개 있을까요? 5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차 산업혁명부터 살아남아서 넘어온 회사는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에 있는 5개 회사가 죽기 직전에 야, 우리 포드한테 이기려면 뭉쳐야 돼.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돼. 해갖고 만들어진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예요. 죽다가 살아나는 회사예요. 걔네들이.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빙고, 석빙고 이런 거 있었죠. 동빙고. 그걸로 냉장고 만든 사람 있어요? 냉장고로 돈 번 사람? 없잖아요. 냉장고로 계속 만들어서 냉장고로 순위 경쟁을 했는데 집에다가 새로운 냉장고를 집어넣는다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만도기계가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에어컨 만드는 사람이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을 해가지고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전통의 기본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 내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 자체가 어떻게 탈바꿈되느냐가 더 중요한 숙제예요. 여러분 사업은 지금처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경영자는 새로운 변화에서 내가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올 거냐를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 때 포드가 나온 다음에 거의 99%가 다 죽었어요. 자동차 회사가. 그러고서 지금 앞으로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로 간다는 거잖아. 전기자동차로 가면 되면 뭐가 없어져요? 엔진, 내연기관이 사라지잖아. 내연기관은 다 어디에 있어? 우리가 앞에 후드라 그러는, 본네트라 그러는 거기에 있는 게 다 내연기관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된다고. 몇 개가 사라져? 40% 사라집니다. 12,000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이야. 이건 우리가 스마트폰이 등장한 다음에
우리 손에서 떠난 게 카메라죠. 그 카메라가 우리 손에서 떠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필름이 사라진 거잖아. 세계 제1의 필름 회사, 시장 점유율 52%를 잡았던 코닥은 사라졌지. 독일의 아그파도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없어졌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이지. 산업혁명 왜 붙이겠어요? 그냥 연장생산에서 내 걸 어떻게 잘 만들까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내 걸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뭘 잡을 거냐가 우선돼야 돼, 사고에. 자, 그런데 자동차는 독일과 영국이 동시에 발명을 했고 1차 산업혁명을 만든 게 독일과 영국입니다. 근데 왜 독일은 제조 왕국이고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파는데 영국은 변변한 제조가 없고 왜 자동차도 못 팔아요? 자동차가 딱 오니까 영국의 마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영국의 마부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때려부시는 러다이트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줘. 모든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 라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마부들이 또 들고 나오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법을 더 만들어줘. 뭐냐면 도저히 빨리 달릴 수 없게 하려면 먼 데서 경찰이 보면 얘가 빨리 달리는지 늦게 달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들고 가야 된다. 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게 영국이었어. 근데 그때 이웃나라의 독일은 뭘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시대의 사진이에요. 뭐예요 이건? 아우토반이잖아. 한 나라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띄워놓고 여기는 무한속도로 가야 된다. 속도 늦은 놈은 여기서 벌금이야. 한 나라는 빨리 가는 날은 벌금이야. 이게 두 개 차이가 오늘날의 독일과 영국 차이를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새로 되는데 거기서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710만. 일자리 사라지는 겁니다. 3년 안에. 65%. 여러분 100년 전에 올해가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3.1운동 100주년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80%가 다 1차 산업, 농업, 수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겠어요? 5%입니다. 다시 말하면 75%가 이동했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 6살 이하의 어린애들은 앞으로 25년 후에 새로운 직업을 자기가 갖게 되잖아요. 사회 나와서. 그때 65%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자리를 갖게 돼.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13위인 국가예요. 그것뿐만 아니야. 3050 클럽의 7번째 국가입니다. 인구가 5,000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많이. 우리가 7번째 국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 성장을 우리가 한 거죠. 6.25도 겪었으면서. 근데 지금에 이루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인 거지.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져. 인구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인구가 준다. 어떻게 줄여요, 우리나라가? 반씩 주는 거예요, 세대마다. 이게 문제인 거지. 전 세계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명 이하를 낳는 전 세계 200 몇십 개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예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나라를 일컬어서 뭐라냐면 죽음의 나라라 그래. 왜? 인구가 주니까 시장이 적지. 지금도 시장이 적어서 먹고 살기 바닥바닥한데 시장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위에 왼쪽 상단에. 오른쪽 위에 보는 게 미국이에요. 오른쪽 아래가 중국이야. 중국은 산하 철폐한 다음에 줄다가 오히려 늘어. 일본이 저출산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갈 곳은 해외밖에 없어. 국내 기반에서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스투피드한 거예요. 지금 1대 2대 28의 비율에 있는데 앞으로는 1대 2.6대 44의 비율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먹을 게 없는 시장으로 점점 더 간다 이거지. 그러면 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아시아에 지금 중요한 게 일본, 중국, 한국이에요. 그죠? 아까 인구 비교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세 개 나라는 전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같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가가 거의 같아요. 근데 세 개 국가가 전부 제조 중심이고 세 개 국가가 전부 브랜드 중심에서 이게 산업이 전부 겹쳐. 한국, 일본, 중국만. 대만 안 겹치잖아 우리랑. 방콕, 태국 안 겹치잖아요. 이 세 개 나라만 겹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경쟁 관계에 있는 거지. 자, 지금부터 5년 전에 중국이 조선을 싹쓸이합니다. 저가 공세를 얘들이 실력이 좋아지니까 5년 전에 조선을 수주를 싹쓸이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쫄딱 망했지. 왜? 2년 후에 얘네가 공급하니까 우리가 수주를 못하니까 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올해 우리가 LNG선을 비롯해서 거의 수주 90% 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 5년 전에 수주하고 2년 동안 만들어서 납품을 했더니 걔네 나라 이름처럼 좀 차이가 나. 네? 첫째는 부식이 빨리 돼. 무슨 페인트를 썼는지 모르지만 조금 하니까 막 녹이 슬어 바닷물에 배가. 그럼 뭐예요? 빵꾸 날 염려도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틀림없이 35도로 우연 35도를 보내놓으면 35.7도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그럼 35.7도로 일관되게 가면 그런데 가끔 34.5도로 가. 그러니까 이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놈의 배가. 가라 그러면 가면 이렇게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1등 항해사가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피곤하거든.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올해부터는 다 한국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확 크니까 일본 전자가 확 망했잖아요. 도시바 보세요. 소니 보세요. 이게 3개국이 물고 물리는 거예요. 요번에 혹시 우리 반도체 요번에 아베가 하면서 우리 좀 느낀 거 하나 있어요. 그죠? 저는 되게 자부심 느꼈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전자산업은 우리 부품 공급 국가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 거꾸로 우리는 보복이 뭐야? 니네 완성품 반도체 안 준다 그러면 보복인 거야. 야, 이건 대단히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게 부침이 3개 국가는 있어요. 그래서 경쟁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중국이 컸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준비도 25위. 올해 발표된 거는 우리가 28위로 떨어져서 매년 한 단계씩. 그게 뭐냐면 혁신 안 한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강의만 듣고 다니지 혁신 안 해. 그리고 정부 지원금 뭐 있나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정부는요. 현재 완료된 것만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진짜 내 몸에 맞는 혁신을 해야 돼. 정부 자금에서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우리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한 달 반 전이죠. 중국에 큰 컨퍼런스에 갔어요. 그때 기업체 임원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중국 공무원들은 우리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IoT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중국 애들은 IoT란 말 안 써요. IIoT 뭐예요? I가 뭘까 앞에? 인텔리전스. 아이팜 뭘까요? I가 인텔리전스 팜. 돼지를 인공지능이 키워요. 그게 알리바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면 인식해서 인공지능이 한 마리 한 마리를 관리해. 우리는 센서 붙여서 뭐 해갖고 데이터로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 스마트 팩토리 안 해요. 아이 팩토리 하지. 뭐라 그래요? 미국 애들은 브릴리언트 팩토리. 라이트 팩토리. 불을 꺼야 된다. 그게 진정한 팩토리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불 끌 염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새로운 혁신 체계로 나가고 있다고.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우리 수준 5단계 중에 2단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 고정관념에 쌓여있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늦었다고 했잖아요. 중국보다 늦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5G예요. 5G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초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얼만큼 빨리 한 줄 아세요? 선언을? 우리 5G 하겠다고? 예? 2시간. 2시간 일찍 하려고 집에서 쉬고 있는 장관들 야밤에 불러가지고 야밤에 선언한 거예요, 이게.
왜 2시간 일찍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스프린트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한다고 플랜카드 붙이고 완전 쇼를 준비하고 있다가 한국이 선언하는 바람에 개털 잡고 다 뜯어버리면서 완전히 한국 놈들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5G가 온 거죠. 5G가 그럼 뭐예요? 5G는. 1G, 2G는 사람이 문자와 메시지 중심으로 썼을 때 1G, 2G. 우리 도로로 치면 국도 정도 수준이에요. 국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화, 문자 중심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죠? 카톡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턱없이 국도에 갑자기 교통량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돼. 국도 뭐 신호등 체계 고쳐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든 거지. 이게 3G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동영상도 보죠. 그 다음 뭐해 또 스마트워치도 쓰고 스마트 TV도 쓰고 막 쓰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고속도로 4차선이 막히네? 그럼 뭐해요? 8차선으로 확장 공사하지. 그래서 광대역 LTE 4차선에 있는 거를 확장시켜 준 게 광대역 LTE 4G예요. 인간이 4G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5G는 왜 만들었어? 바로 2013년에 미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온다. 물체에 가상이 붙고 새로운 지능까지 붙는 새로운 체계로 온다니까 물체들까지 쓰는 데는 이 개념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고속도로를 8차선, 12차선 늘려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자는 게 비행기 활주로를 만든 거예요. 그게 5G야. 그래서 5G가 지금 온 건데 어느 정도 속도가 나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 40배 속도가 납니다. 40배. 이게 오면 뭐가 변할까요? 아까 스마트폰 온 다음에 여러 가지 변했다 그랬잖아요. 영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이커머스에서 아이커머스로 갑니다. 바로 뭐냐면 이커머스 다 문자로 물어보고 사진으로 보여주고 다시 문자로 정보 주고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뭐예요? 말로 물어보고 말이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AR, VR이 엄청나게 산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트너 그룹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5G가 나오면서 5년 이내에 기업들의 70%는 증강현실을 도입해야 한다.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상황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TV 홈쇼핑 사라집니다. 이미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2016년에 벌써 이게 온다는 건 2014년부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2016년에 거의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이쪽에 새로운 서비스를 다 내놔요. 선점하려고. 그중에 페이스북하고 유튜브가 개인 방송을 2016년부터 허용한 이유가 5G 때문에 그래. 미리 선점해놔야 이 기술이 오면 거기서 폭발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전성시 막 개인 방송을 너도 나도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 유튜브가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5G 나온 다음에 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회예요. 5G가 오면 세상이 더 바뀌는데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야. 근데 요즘 5G가 느리다 그러죠. 문제 있다 그러지. 왜 있는 거예요? 3G, 4G는 센티미터 단위야. 파장이. 5G는 밀리미터 단위. 이거 완전히 다른 괴예요. 밀리미터 단위의 파장을 갖고 있어. 3G, 4G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많은 정보를 빨리 움직이려면 이게 촘촘해야 돼요. 맞죠? 촘촘하니까 이건 소린 거꾸로 얘기하면 단점이 뭐냐 하면 정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지국을 센치를 밀리미터로 나눈 만큼 기지국을 LTE 기지국보다 5배를 깔아야 돼. 그래야 저속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되겠다고 야밤에 선언했으니까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70%밖에 안 깔았어.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지, 지금은. 근데 언제 완성될까? 내년쯤 되면 2.5배, 3배 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5G의 특성은 사람들이 활용한 보다 자기 기업이 별도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공장 안에, 자기 안에 초고속 통신망보다 더 빠른 통신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물들이 어떻게, 이거는 사물들의, 자율사물들의 중추신경계예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지금 4G를 가지고 시속 100km를 달리던 자율자동차가 상황이 위급하다 멈춰 그러면 1.4m가 가야 제동을 시작한다고. 이거 삼성 자료거든요. 근데 인간은 90cm면 제동을 해. 근데 5G가 되면 3cm에 제동을 해요. 인간 능력의 30분의 1의 능력을 갖게 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의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5G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바로 기업과 물체들을 위해서 만든 게 5G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찬스인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전국적으로 깔겠어요? 중국이 먼저 전국적으로 깔겠어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찌만하잖아. 중국 깔려면 엄청 걸려요. 일본이 빠르겠어요? 우리가 빠르겠어요? 네? 우리가 빠르지. 왜? 일본은 내진 설계해야 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한참 걸려 얘네는. 세계에서 우리가 아마 속도를 적어도 10배 이상의 속도를 갖는 유일한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찬스야 아니야? 찬스지.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2016년부터 준비해서 지금 잡듯이 우린 지금 해야지.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오면 여행 연습 다 해놓고 다른 나라 깔리려면 한 3년, 5년 걸려요. 그때는 해외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변신해야지. 언제 변신해? 찬스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케아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V커머스예요. 작년에 이미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것도 5G 때문에 내놓은 거예요. 뭐야? 자기네가 파는 가구를 미리 고객이 테스트해보는 거지. 집에다가. 쓱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딱 누르면 점 찍으면 뭐가 나요? 구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V커머스. 이커머스 시대에서 V커머스 시대로 넘어간다고. 5G가 오면 이거는 보편화된 기술이에요. 그죠?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영상 전송 시대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찬스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을 왜 때려? 무역 흑자라면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미국의 흑자 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을 때려야지 왜 중국을 때려?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중국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언제? 미국이 2007년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한 5년 정도 그거를 만회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을 때 중국이 야욕을 드러낸 거지. 1대1로 뭐 이런 것들 막 드러내고서 자기가 이제 세계를 잡겠다고 나타낸 거지. 그러면서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년 만에 70분의 1밖에 안 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금 미국의 2배로 컸습니다.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 아실 테니까 뭐 설명 안 돼요. 유니콘 기업이 전 세계에 287개가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 112개, 중국이 102개인데 중국의 102개의 기업 가치를 합한 게 미국보다 크다고. 그 미국에 있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지. 더더군다나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자율차량, 3D 프린터, 바이오 이런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잖아요. 이 분야는 전부 4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 달성한 거예요? 훔치고 베끼고 시장 막고. 그렇잖아요. 훔치고 베끼고. 저는 한 석 달 전에 일산의 킨텍스에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전기자동차 한국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하고 오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얘네는 후한 무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왜 큰 거예요? 자, 정부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그 보조금을 한국 배터리를 쓰면 안 줘. 우리는 중국 배터리든 미국 배터리든 다 주잖아. 얘네는 자산 아니면 한국 배터리 쓰면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자기네가 우리나라 시장 열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지. 자, 인공지능 수준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세계 1위의 인공지능 가지고 있어요. 세계 50개 기업 중에 18개가 중국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1개가 삼성전자 14위예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엄청나게 얘네가 발전을 했어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조 2025가 뭐냐면 제조 2025가 1, 2차 산업혁명의 제조 기술은 독일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3차 산업혁명 IT의 제조 기술은 미국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기술은 뭐겠어요? 제조는 4차 산업혁명이지.
여기에 총 집중해서 세계가 1위가 되겠다는 게 제조 2025예요. 근데 우리하고 격차가 너무 난 거지 지금. 이쪽은 얘네들은 다 4위 이상이고 우리는 25위에서 지금 3년 만에 28위로 떨어지는 이런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중일 중에 중국이 잘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지. 왜? 이게 뭐냐면 그 나라 경제에 하이테크가 미치는 영향, 제조가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일수록 중국이랑 싸워서 위험한 국가예요.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닙니다. 경제 석학들이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험한 국가 1순위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2순위가 여기 일본 있잖아. 3순위에 미국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때려주는 거지. 왜? 얘네가 너무 컸지. 때리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왜 보냐면 이게 28년 전에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 나온 광고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재계 새우상. 그죠? 도널드 트럼프.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거래 기술, 협상책입니다. 이 사람은 협상의 대가예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미래 혁신도 가르치고 그 미래를 위한 협상 전략도 가르치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이 굉장한 새로운 협상 방법을 많이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된다 그랬지. 이 사람이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협상 전문가고 정치를 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 맞는 거를 어디서 배우냐면 미중 무역전쟁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어디서? 미일 무역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게 1980년이에요. 일본이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 전 세계로 석권해. 그러면서 GDP가 미국을 넘어선 게 1980년이에요. 이때 여러분 뭐 나이 든 사람은 혹시 그 나이가 드신 거예요? 아니면 머리만 하얘신 거죠?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저 때는 깜짝 놀래 1980년이. 왜냐하면 얘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요. 일본이.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 대서 특필된 거예요. 일면에 일본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샀다는 게. 그러면서 영화사들을 인수하고 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팔면 미국을 4개 산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제1위 국가가 되겠다고 이때 탈아시아를 선언해. 우리는 아시아 인종하고 달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습게 보는 이유가요. 얘네는 자기네가 아시아 인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혈액형 ABC, A형, B형 이런 거 나누죠? 그죠? C형이 있나? 하여튼 AB형, O형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일본 애들이 아시아랑 다르다, 아시아 민족하고 다르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형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한국 인종은 뭐 무슨 형이 많고 자기네는 A 무슨 형이 많은 것 같으면 달라, 얘네가.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하고 외쳤던 데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때려요? 일본은 우리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시장 폐쇄하고 환율 조작해서 성공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중국하고 하는 말이 똑같잖아. 그러고서 때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계속 반항하고 우리도 무역전쟁 뭐 하고 뭐 우리도 뭐 보복 조치하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도시바를 보내버립니다. 지금은 누구를 대표로 보내고 있어요? 화웨이. 도시바를 왜 보냈냐? 소련 잠수함에 무슨 프로세스 하나 납품했다고 너희는 미국 땅에 오지도 마 그래갖고 완전히 미국 땅에서 배제시켜버려요. 지금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이 견디다 못해 싸우다가 점점 이거 위험해지니까 그리고서 굴복을 합니다. 그게 1985년 프라자 협정이야. 이때 협정을 해가지고 환율을 우리는 국제정세에 맞게 나가겠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더 때려. 미국이 때린 김에. 골라 까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자동차, 반도체 관세 엄청나게 매기고 쿼터제를 둬가지고 미국에 일정 쿼터 이상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동안 키우겠다 이거지. 예? 그래서 미국 반도체가 다시 그때 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일본이 HDTV,
HDTV를 개발을 끝냈어요. 이미 엄청난 돈이 있었으니까 국가적으로. 개발을 끝내가지고 상용화하려고 딱 하는데 미국이 이걸 딱 알고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의 이미 수준을, 이거 굉장한 수준이에요.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로 HDTV 수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때 유럽하고 딱 연합해가지고 HDTV 표준을 바꿔버려요. 일본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이걸 비일비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겠으니까 멈춘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990년부터 성장률이 멈추죠? 10년 동안.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얘네가 일본이 멈춘 동안 대신해서 뜬 나라가 누굴까요? 대한민국이야. 이거 아셔야 돼. 우리의 오늘날의 성공은 이 잃어버린 10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제품들은 자동차, 깡통이라고 불렀어요. 미국 애들이. 이건 차도 아니야. 에? 그래가지고 깡통 자동차라고 그러고 흑인만 샀다고. 내가 1987년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야, 텔레비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마트를 갔어. 요즘 같으면 이제 포스 뭐 이런 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뭐 그러면 어디 몇 층 칸에 있다는데 그때는 아직 안 될 때잖아요. 내가 물어봤지. 그때는 뭐였냐면 다 골드스타 이거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거 살라고 딱 했더니 나를 있나? 어디서 본 거? 지네끼리 막 회의를 하더니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러면서 나를 끌고 구석을 하는데 구석에 먼지가 가득 쌓여가지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제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980년 딱 넘어서 놀랬습니다. 왜? 일본이 미국을 넘었어? 우리 뭐예요? 일본만은 지면 안 되잖아. 야, 쪽발이가 했는데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쪽발이를 배우자. 그때 당시에 일본 기업을 보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기업들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요. 그때 한 게 뭐냐면 OS 운동.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하고 줄긋 끄기 시작했어요. 노란 줄 공장 가면 다 있잖아요. 그게 그때 긋기 시작한 거야. 일본한테 배워가지고. 우리가 혁신을 했네. 그러니까 일본의 제품을 우리가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을 누르고 미국이 고성장으로 다시 갈 때 그 성장 궤도와 같이 대한민국이 갑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멈춰졌다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지금 중국이 앞서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을 지금 때려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 젊었을 때거든요. 이때 옛날에 일본 때려야 된다고, 더 때려야 된다고, 때리는 방식을 바꿔 때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트럼프, 또 한 사람은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일본을 더 때려야 된다고.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 사정없이 패야 된다. 미국이 완전히 회복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지금 중국 협상 대표야.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 몇 분 안 되시니까 두 분 계신데 한 분. 몇 년 맞아야 될까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러질 때까지. 제가 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여성분은 이러더라고. 지속 가능하게 맞아야 된대. 어디서 많은 용어를 들으셨어요.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때림을 맞아야 된대. 찬스겠죠? 최소한 10년은 때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뒤져 있어.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지금 준비 안 됐어. 중국은 우리랑 경쟁해야 돼. 그죠? 중국이 잘 되면 우리는 안 돼. 근데 우리에게 지금 갑자기 5G가 왔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을 때릴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 변신해야 돼요. 지금 변신 안 하면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해야 되는 이유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꿈틀거리는 산업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미래 산업이 새롭게 지형이 나타나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로 미국과 중국에 집중돼 있어요. 세계를 위해서 뛰어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자꾸 카카오톡한테 공유회성쳐 주고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저는 완전히 카카오톡과 같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이 썩은 젊은 애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사람 4,800만이에요.
한국 사람만 쓰잖아. 세계로 안 나갔다고 얘네는. 나가다가 멈췄어. 라인은 나갔잖아요. 라인은 지금 2억 명이 넘겠어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기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돈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산업은 많이 변해요. 그중에 단순 반복적인 노동. 노동만 있는 직무는 망해요. 근데 노동이 약간 섞인 직무는 커져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약사와 같은 산업. 왜 약사가 사라져? 약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처방전 받아서, 약 꺼내서, 아침에 몇 봉. 이거 찾은 거잖아. 그러면서 뭐 물어보면 건강상식 몇 개. 이건 인공지능이 더 잘해. 맞죠? 그래서 이런 일은 사라져요. 근데 약대는 커져요. 왜? 의료 산업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쪽에서 사람을 병원에 안 가게 해주는 쪽으로 변해요. 이 예방의학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 여기에 내가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느냐를 봐야 돼. 지금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쓰이고 스타트업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분야가 예방의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 안 돼. 왜? 불법이에요. 잡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되는 나라로 가셔야 돼, 연구소를. 한국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쪽에 하고 싶으면 그걸 허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으로 가셔야 돼. 거기서 사업 테스트를 해갖고 들어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회 잃어버려요. 우리나라 언제 우려를 풀어주겠어요? 지금 공유경제자동차도 푼다 그러는 걸 1년 반 동안 못 풀었는데. 그래서 사업 기회는 돈 냄새 나는 쪽으로 가셔야 돼, 무조건. 아시겠죠? 그러려고 한국 땅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욕하고 헬조선하고 막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젊은 애들이랑 하더라도 사업가는 그러면 안 돼. 글로벌하게 뛰어다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변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6천조 시장입니다. 6천조. 6천조 시장이 테슬라가 이끄는 전기자동차, 구글이 이끄는 무인자동차, 우버가 이끄는 공유경제차의 새 모형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꿈틀거리는데 이미 꿈틀거림을 지나쳐서 시작이 됐다는 거지. 바로 뭐예요? 작년 12월 8일 날 미국 정부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승인을 내립니다. 구글한테만 택시 사업권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 현재 600대를 가지고 피닉스 시티에서 택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2월 달에서 타봤잖아. 이미 시작돼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20년 넘은 옐로우 캡이라는 택시 회사는 망했고 도산했고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기틀이야. 그러면 이 차가 어떻게 가느냐?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요. 전기, 무인, 자율, 자동차면서 뭐래? 바로 공유자동차 역할까지 해요. 왜? 우버가 쫓겨나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버는 3차 산업혁명에 나와서 성공한 모델이잖아요. 지금 올해 상장을 했는데 2년 사이에 주식 가치가 37% 떨어졌어요. 왜? 문제가 있거든.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 사람 많이 몰릴 때만 사람들이 전부 차를 몰고 나오는 거야. 돈 벌겠다고. 공회전 하면서 막 다니니까 미국의 도로 사정이 4%가 나빠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기가스는 더 오염됐고 이게 긱 이코노미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소속돼서 버는 사람이 택시기사의 공급의 60%밖에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뭐예요? 보험 만들어주잖아. 의료보험 만들어주고 그죠? 연금 만들어주니까 저녁은 있는데 미래가 없는 거야.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는 저녁이 되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 때문에 우버와 같은 모형은 축출 모형이에요. 축출 1순위 모형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2025년까지 공유자동차 25%를 대체시키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산업의 변화의 질서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산업 질서가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1위서부터 13위까지예요. 여기에서 기존 자동차 메이커는 누구예요? 제너럴 모타스,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닛산, 그 다음에 벤츠잖아. 나머지는 다 신생기업이라고요. 이게 혁신 모델이야. 지금 6천조 시장이 바뀌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자율자동차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지.
자율주행차가 왔어. 그럼 어디 이것 때문에 영향받는 산업을 잘 체크해야 돼요. 그죠? 어느 게 사라질까? 먼저 택시기사 사라지고 우버 같은 공유경제 모델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지. 또 뭐 사라져? 자동차 보험. 제조자 책임으로 바뀝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얘기는 못하겠어요. 보험으로 바뀌어. 그리고 주유소 사라지고, 그죠? 휴게소 산업. 누가 거기서 밥 먹고 쉬어요? 피곤하지도 않은데. 사라진다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되는 산업이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 산업이에요. 자율자동차가 돌아다녀. 자율자동차가 돌아다니면 얘가 멈추면요. 지금은 자동차 멈추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흔들잖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장나기 전에 알아야 돼. 이게 디지털 트윈이거든. 센서를 붙이고 얘를 계속 체크했다가 고장날 확률 앞으로 70%.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손 다 버가지고 90% 확률 넘을 때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트윈 산업이야. 다시 말하면 객체 하나를 가상 공간에 놓고 인공지능이 하나하나의 자기 제품을 관리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이 산업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 산업 커지면서 유지보수 산업은 줄어들어요. 자동차 주유소가 안 되니까 배터리가 잘 되겠지. 그렇겠죠?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뭐가 하나 나오면 6천조 시장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기회가 있지. 또 되는 게 뭐겠어요? 예방의학. 자동차가 딱 앉으면 요즘 바이튼이라는 자동차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내년부터 출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테슬라 임원, 구글 임원, 웨이모 임원, 그 다음에 닛산 임원, 벤츠 임원 이런 사람들 6명이 모여가지고 중국 정부한테 요구해가지고 남경에 본사를 만들었고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부터 출시하거든요. 테슬라 자동차의 성능의 3배 정도 된다고 하는 차예요. 이 차는 뭐야? 얘네는 자동차는 병원이에요. 자동차가 모든 딱 앉으면 내 체중을 재고 툴킷을 가지고 내 건강을 재고 안전벨트가 나의 모든 심전도를 측정해요.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의학과 의료와 자동차가 결합된다고. 이런 새로운 모형으로 산업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봐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새로 나온 커피숍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을 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를 왜 키워? 돼지는 한 마리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13년 동안 구제역에만 쓴 돈이 정부 예산이 3조 3천억을 썼어요. 세계 인구는 늘어나요. 이 농업, 축산업은요, 수산업은 앞으로 60% 시장이 더 커집니다. 세계 인구가 늘어. 우리나라는 적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키우겠어요? 돼지를 안면 인식으로 키운다고. 점을 3,000개를 찍고 그 간격으로 돼지를 다 구별해요. 근데 돼지가 오늘 얼굴이 별로 우울해. 우는 소리가 나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서 울어. 동물도 울거든요. 소리가 달라요. 인간은 못 알아듣지. 워낙 많은 게 떠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 뭐야? 오늘 사료량이 얘가 평상시보다 줄었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 그러면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육사한테. 병 걸릴 확률 60%입니다. 그럼 60%대 알면 얘를 치유할 수 있어요. 번지지 않게. 맞죠? 쓰러지면 끝장이야. 쓰러지면 동네고 뭐고 전 국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3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노르웨이 연어협회에서 왔어요. 협회장이.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1인당 연어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이래. 이 사람이 엄청 좋아한 게 뭐냐면 뷔페를 갔다 하면 전부 연어가 있는 거야. 이야, 우리의 엄청난 고객이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연어를 지금 키우고 있다. 뭘로? 인공지능으로 키우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아이팜이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팜 해가지고 하고 센서 달아서 인공지능이 연어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는 거야. 뭘로? 안면인식으로 한다고. 연어가 부레를 채우려고 딱 뜨면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와요. 이 인공지능이 안면인식으로 쫙쫙 봐서 아픈 연어가 있다 하면 그때 뭐냐면 먹이를 뿌려주는 게 아니고 한 통에다 몰아줘. 그럼 얘가 쓱 지나오잖아. 지나오게 되면 얘를 하나하나 객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픈 애를 어떻게 해? 아픈 애는 딱 보고 판단해서 한쪽으로 인공지능이 빼내는 거야. 이게 새로운 제조 방식이에요. 기존의 연장생산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얘를 딱 보니까
병균들이 있어. 이러면 이런 빨리빨리 치워야지. 연어 한 마리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떼사야 떼사. 그러니까 거기다 항생제 붓지. 그럼 가격 떨어지지. 우리 광어가 왜 싸요? 항생제 덩어리잖아. 오늘 광어 먹었더니 기운이나 항생제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애가 발견되면 한쪽으로 물어서 하는 거지. 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이런 걸 재배하는데 얘는 돌아다니면서 뭐만 따나요? 딱딱딱딱 보고 익은 사과만 따는 거예요, 매일. 아직 설 익은 건 놔두고 학습을 시켜서 익은 사과를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뭘 하냐? 매일 다니면서 3,755번째 사과나무가 보니까 벌레들이 많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잎이 병들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매일 농부가 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걸리면 그냥 다 쓰러지는 거지. 이것들을 객체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자기의 제품, 자기의 설비를 개별 관리하고 고객은 개별, 개인화를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인공지능이니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주 오래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가구 주택인데 위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뭘 키우고 싶은데 내가 도시인이 뭘 키우겠어요? 못 키우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서 얘는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면적을 알려주면 이게 옵니다. 얘가 키워. 어떻게 키우냐? 당뇨병에 좋은 채소 그럼 얘네가 추천을 해줘. 요번에는 뭐고 가을 되면 뭐시 씨를 보내주면 얘한테 딱 해주면 얘가 그거 작물에 딱 맞게 물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빨간 게 뭐냐면 잡초예요. 잡초를 제거하잖아. 이게 올해를 강타한 미국의 스타트업이에요. 우리는 스타트업 하면 뭐야? 맨날 앱 개발자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물체에 가상이 붙고 다시 지능이 붙어요. 아이가 안 붙으면 여러분 미래를 기획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오토노머스 띵이라고 그러지 지금 IoT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국 애들도 안 하는 IoT를 계속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돈 받으려고 우리도 IoT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돈 몇 푼 받은 게 여러분의 목숨을 연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사전 질문이 이게 나왔어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이거. AI, IoT, AR, VR 어떻게 바뀝니까? 하신 분?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 증강현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쓰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장이 났다. 설비를 관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비가 고장나면 전문가가 가야 돼. 전문가 아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고쳐야지 빨리빨리. 근데 지금은 어떻게? 딱 가면 전화로 지금까지는 물어봤지.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이제 뭘 하냐 하면 이렇게 하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기술을 쓰고 있냐면 가서 해당되는 걸 비추면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전문가가 알려주죠.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증강현실 붙여서 이게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긴급한 순간이 왔거나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이 휴가 갔거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새로운 그래스, 산업용 그래스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일을 지시받는 거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지. 이런 형태로 V-커머스, 그러니까 VR, AR, VR과 같이 가는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안 한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 변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개차반 떼창으로 가자. 이게 제가 하는 코드예요. 좀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고객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다른 얘기보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스타벅스 2016년부터 변화 시작했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니까. 뭘로? 디지털 플라이휠 스트래티지라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커피도 시작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퍼스널라이제이션의 기본입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퍼스널라이제이션. 예, 이거 나중에 중요한 거. 여러분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죠? 스타벅스 가서 먹어보셨어요? 그러면 몇 도일 때,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얼마일 때 드세요? 이거를 스타벅스는 알아요. 관리해요.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고객의 왼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고객 중에 18%가 왼손으로 주문해.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미 매출의 36%를 차지해요. 연결되면 그 사람을 개인화시키면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손과 연결하지 못하는 기업, B2B든 B2C든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게 CEO 슐츠의 생각이에요. 자, 스타벅스 보셨죠? 이게 여기가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가 테헤란로라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스타벅스 개수예요. 스타벅스. 이분이 3년 동안 쉬었어. 그리고 딱 나오니까 갑자기 뭐 점포가 강남점 무슨 점 다 그렇게 하죠. 와서 완전히 욕을 바가지라고 그 임원 추진한 인물을 내쫓아 버렸잖아. 우리의 고객은 지역이냐 사람이냐. 스타벅스의 고객은 누구예요? 스타벅스는요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에요. 뭐예요? 고객이에요. 여러분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중요한 거잖아.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 이게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소리예요. 이 사람은 고객을 이미 세계화할 때 선언했거든. 스타벅스의 고객은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스타벅스에 와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일하고 공부하기에 시끄럽지 않게 되는 음악. 일하고 공부하기에 좋은 불편한 의자. 일하고 공부할 때 머릿속을 개운해 줄 수 있는 커피.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많으면.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분석을 엄청나게 해. 데이터 경영을 한다고. 그래서 점포를 만들고 점포에 온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왼손과 연결해서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의 준비가 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께 없는 자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커머스에서 아이커머스로 좀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죠. 조건 검색하잖아요. 먼저 옷을 사고 싶어. 그러면 의류, 남성, 와이셔츠 결정해놓고 조건 검색하죠. 문자로. 그럼 뭐가 돼? 문자하고 이미지로 검색이 돼서 쭉 나오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뭘 봐요? 선경험자들이 이거 좋다. 이게 소셜 레이팅이라는 거예요. 이커머스의 발전의 주축에는 선경험자, 소셜 레이팅이라고 그래요. 소셜 레이팅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선경험자를 보고 내가 선택하지. 영화도 그렇게 보시잖아. 전문가 평점이 아니잖아. 선경험자들 평점 보고 내가 선택하지. 그 다음에 지불한 다음에 수령한 다음에 오면은 나랑 생각이랑 다르지. 사진빨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반품하잖아. 우리나라의 반품률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30% 가까이 돼요. 의류는. 평균적으로는 10%예요. 반품하잖아. 그 다음에 활용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고객한테 또 팔 수 있어요? 접근이 안 돼. 이게 현재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왜? 그죠? 독특한 나는 목이 굵은데 와이셔츠를 못 사요. 다 그렇게 된다고. 자, 아이커머스. 이게 바뀐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거 불고 있는 열풍이에요. 요구를 대화로 해요. 누가 도와줘? 언어로 하지. 지금은 이제 5G 시대가 되면 더 된다는 거잖아. 언어로 대화해. 요구사항을. 그러면 얘가 나한테 언어로 대화하면서 내 요구를 알아요. 너 몇 살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서플링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용어가. 서플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욕구를 알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개를 보여줘요. 선호도를. 그래갖고 내가 선호도를 알아. 이 사람 개인의 선호도지. 다 다르잖아. 그걸 다 안 다음에 나한테 딱 맞는 거를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추천을 해줘요. 이게 추천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서플링,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줘. 그 다음에
AI 또는 사람이 같이 붙어가지고 더 이 사람을 요게 나한테 좋아. 그럼 더 세분하게 거기서 너는 목 사이즈 얇으면 좋으냐 뭐 이런 걸 다 세부적으로 체크해요. 그 다음에 선택하면 그 사람에 딱 맞는 걸 제조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고객이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어준다는 게 추세예요. 추세.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돼. 그래가지고 수령하잖아. 반품이 안 되잖아. 반품도 즉시돼. 그 다음에 활용되잖아요. 그러면 재춘천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기업이 바로 스티치픽스예요. 6년 전에 여자 CEO가 하버드 대학교 다니던 여자 CEO가 나는 의사 안 되고 나는 옷 팔아야 되겠다. 딱 생각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스티치픽스예요. 5년 만에 상장했습니다. 예? 1년에 작년 말 매출이 1조 3천억을 팔았어요. 5년 만에.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파냐? 지금 말한 대로 해요. 딱 고객이 오면 인공지능이 붙습니다. 여기 지금 일하는 사람이 유명한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가, 과학자들이 여기 직원의 그러니까 20%가 데이터 과학자예요. 고객이 딱 얘기를 하면 이 사람한테 보여줘요. 서플링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좋아 하면 딱딱딱딱 이 사람이 일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면 이런 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을 딱 파악해요.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딱 추천을 해줘.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부터 대화 안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 전문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딱 생겨요. 이 스타일리스트가 대화를 그 다음부터 인간이 대화해. 욕구는 전부 인공지능이 도와줘. 주위에서. 해가지고 이 사람에 딱 맞는 옷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5개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추천은 한 수십 개를 해요. 그중에 5개를 선택을 해. 그러면 보내줍니다. 보내갖고 오픈을 딱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이잖아. 가운데 있는 게 뭘까 이거? 이게 반품 상자예요. 반품 상자가 딱 와. 하나 선택하고 4개를 딱 담으면 이미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표도 붙어 있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딱 붙어 있어. 뭐 전화해가지고 반품돼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며칠 이런 거 없다고. 바로 그냥 보내면 돼. 5개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보내도 돼요. 그래가지고 와. 딱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샀지. 그러면 지금까지 끝이잖아. 샀는데 일주일 후에 이메일이 온다고. 옷은 다 이건데 내가 산 옷인데 여기에 맞는 수트 여기에 맞는 거 계속 조합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니까 나는 이미 산 건데 멋있어. 수트가.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 회사는 한 개만 사면 한 달 이내에 3개 이상을 사. 그리고 개인 자기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있잖아요. 요번에 갑자기 뭘 입어야 되는데 파티를 가야 되는데 하고 전화를 하면 계속 나를 위한 걸 그 스타일리스트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 추천해줘. 근데 사람에 맞는 옷을 이거를 갖다 뭐가 맞고 뭐가 맞고 순간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조합해서 보내줘? 못하지. 며칠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인공지능이 착착착착 계속 지원해주면 스타일리스트는 그중에 선택해갖고 요거 어때 요거 어때 요거 어때 계속 해주면서 해주는 거야. 이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이해하겠어요? 이게 아이코머스야. 이게 왜 온다는 거야? 5G가 오면 이게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기반의 여러분 4G 기반의 이코머스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이제는 동영상의 이런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부대에 우리가 여러분이 넣어야 돼. 쭉 넘어가서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카트리나 레이크라는 유명한 여자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미래에 촉망받는 여성 CEO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발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했잖아. 작년에. 자,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돼. 손자병법에 뭐라고 하냐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백전백승이 아니고 위태롭지 아니하다. 왜? 나도 지피지기 하면 상대도 지피지기 하니까. 이게 3편에 나온 거예요. 모공편에. 근데 실질적으로 백전백승 하려면 9편에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백전백승 하려면 지피지기하고 지천지지하라 그랬어요. 지천지지가 뭐예요?
하늘을 알고 땅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아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연장선상,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가 어떻게 갈 거냐를 보는 걸 뭐라 그래? 예측이라 그래요. 과거에 이렇게 있어놨으니까 미래도 이렇게 될 거야가 예측이야. 데이터는 하나도 없이 미래를 알아. 이거는 뭐예요? 점이야, 점. 네? 손가락에 딱 하고 탁 쳐갖고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의 변화에서 표면적인 흐름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동차 산업이 변한다가 아니고 어떤 영향을 주면서 변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얻는 미래의 힘은 뭐예요? 그걸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품과 서비스로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는 새롭게 봐야 돼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회사입니다. 코닥도 죽었고 아그파도 죽었는데 후지만 살았어요. 후지는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니까 야 이거 필름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회사의 슬로건이 타도 코닥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딱 오자마자 슬로건을 바꿔요. 필름을 버리자로.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필름을 버리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품을 보지 말고 역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제품을 다시 들여다봐요.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필름이 여름이 막 비가 와도 그저 습도가 높아도 찍혀야 되잖아요. 맞죠? 그 필름이 평평하게 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셀룰로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져. 그러니까 항상 이걸 펴놓는 물질이 바릅니다. 그게 재료비의 60%가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콜라겐이야, 콜라겐. 그 다음에 선명하게 찍히려니까 나노 입자를 표면에 뿌리는 기술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햇빛에 약해 있죠. 필름이라는 건. 근데 햇빛은 조금이라도 들어오거든. 카메라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태양 방지제, 그 태양광 차단제를 집어넣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나요? 화장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스타리프트라는 화장품을 내놔요. 일본 여성들이 여기 뿅 가버렸잖아. 기존의 콜라겐 있는 물질은 조금 가도 효력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거는 한 번 아침에 바르던 밤까지 그냥 빵빵하게 펴주는 거야. 이런 물질은 없었거든. 필름이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전의 히트를 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로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자, 필름이라는 건 뭐예요? 필름은 여러분의 자연현상, 선명한 자연현상을 찰칵하면 이거를 필름에 맺히게 하는 거죠. 맺히게 해서 이걸 뒤로 뽑아내는 기술이 필름이지.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뒤집으면. 맺혀진 것을 자연에 선명하게 뿌려주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거에 착안해요. 미래의 디스플레이가 뜬다. 그래서 이거를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모든 디스플레이는 후지가 세계 점유율 1위예요. 코닥과 아그파는 죽었는데 그 제품 때문에 그 제품을 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사상과 개념을 넣은 후지는 산 거지.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의 제품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매여있는 한 미래는 못 잡아요. 여러분 시장은 커지는 게 아니고 변형된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반성문 써놨잖아요. 반성문을 왜 제가 옆에다 글로벌이라고 썼을까요? 네? 뭐라고요? 아니 왜 반성문이 글로벌이라고 써놨냐고. 반성문하고 가로 열고 글로벌 가로 닫고 해놨잖아. 왜 써놓은 거예요? 아니 또 착한 건 들리는데 맞추지 못하시네. 글로벌을 쓰잖아. 글로벌을 쓰면 반성문이지. 썰렁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장을 크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25위의 시장에서 우물한 개구리에서 자꾸 세상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은 이미 끊임없이 변화되고 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과제는 어떻게 성장해? 미래 과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후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걸로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세계를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들이 있잖아. 거기에 내가 어떻게 쓰일 건가 하는 걸 보는 거야 되는 거예요. 농업이 정밀기계 산업으로 변화되면서 AI와 연동된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40%가 사라지잖아요. 그 회사들이 움직이는 쪽이 그런 쪽이에요. 정밀기계가 새롭게 필요한 영역이 어디야? 그쪽이잖아. 그러면 그쪽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글로 간다고. 가야 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미래의 블루오션이 오고 있다 이거지.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자꾸 대비해 봐야 돼. 그죠? 대봐야 돼. 그래야 거기서 기회가 오지. 누구처럼? 후지처럼. 그래서 글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안 하면 중소기업은 한 방에 폭 가요. 야, 저거 뜬데 그냥 덤벼들었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시간 관계상 10분까지니까 딱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무 질문이라도 좋아요. 그냥 뭐 산업 아니라도 좋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거. 질문. 없어요? 없으세요?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물어보려다가 좌우로 눈을 자꾸 돌리시는데? 네.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책을 줘야 되는데 몇 분 드리긴 그렇고 여성분이 2분 계시니까 여성분한테 3권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중에 고르시라고. 뭐 고르실래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니, 난 추천. 이거? 그걸 나와주시고. 뭐 가지시겠어요? 분야가 어디세요? IT? 그럼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 네. 네. 그 다음에 좀 그래도 나이 드신 분. 아까 받으셨죠? 그 옆에 계신 분. 네. 네. 제일 고령자 같으셔. 저 다음에. 자, 재미있었죠? 네. 인호는 좀 빠져나갔지만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요? 우리가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5G하고 중국 맞는 게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약소국이다. 겸허하게 보시고 세상의 우물 밖을 자꾸 쳐다봐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된다 안 된다를 자꾸 따지지 말고 되는 쪽에 가서 아이디어를 꽃피워라. 우리나라 법률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